부끄러운 이유가요. 전임 의장은 이 사보임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말씀. 네, 정세균 전 의장은 김연아 의원 케이스가 있어요. 김연아 의원은 본인이 국토위 소속인데 당에 밑보여가지고 당이 강제로 딴 상임위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제 사보임 신청을 했죠. 한국당에서. 네. 사보임 신청을 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의원은 국토위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은 정세균 의장과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창피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전에 한국당이 그 사보임 논란 관련해 가지고 그 의장실까지 점거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한국당 후지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대응 방식이 불만이 있잖아요.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나 봐요.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문희상 의장의 평소 스타일이나 처신에 비춰보면 단호하게 그거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나 그 전에 하루 더 당신들끼리 얘기하고 와라. 왜 당신들 남의 당 일 갖고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었다면 한국당으로서도 차라리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찾아갔었어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 얘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아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따지듯이 그 허락하면 안 됩니다 사보임 그런 거 했을 때 이건 일단 이쪽 당 일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그러느냐. 아니 그건 아닌 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한국당이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한국당 의원수예요. 한 10명 정도? 한국당 의원 10명이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한국당이 항의하는 거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항의 방식이 촌스럽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불만인 거죠. 아무리 그렇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뭐 4시간에서 6시간? 예. 감금을 했잖아요. 당정을 해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 안에 한국당 의원님들 11분과 저희 보좌관 5명이 같이 있습니다. 아예 문을 못 열게 그냥 딱 막고 이렇게 있던데 그건 범죄행위거든요. 저 옛날에 국정원 사건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직원 하다 여직원. 걸렸을 때 그랬죠. 증거 보존 차원인데도 그 밖에 어떤 사람 다 기소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감금도 아니고요. 특수감금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수감금. 특수감금이에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저는 간이 배밖에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문제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 문화를 바꾸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부끄러운 동영상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그 일은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 말짱 도루묵이 된 겁니다. 7년 동안, 8년 동안 했던 이 싸운 전통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이 이렇게 창문 이렇게 열고 밖에서 기자랑 인터뷰하는 그게 외신에서 그게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그 정도로 절박한 거죠, 한국당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진흥탁 수법이거든요. 너도 나도 같은 놈이야. 나 끌려나갔어. 그리고 나 끌려나갔으니까 이놈은 국회 문제야. 의회 독재야. 그다음 나올 메시지가 네, 의회 독재야. 뭐 사당연대 의회 독재다.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아마. 레파토리라고 나올 거라고요. 이게 모르시지 않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다 봤던 거고. 그래서 제 이야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움할 때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 반말했어? 당신 욕했어? 방식만 나죠. 그렇죠. 꼬투리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빌미를 안 잡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어제 검색 순위 1등이 당연히 오신환일 줄 알았는데 이미자가 뜨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본질은 오신환인데 부차적인 문제가 더 불거진 거죠. 큰 문제가 됐고 뭐 성추행이니까 얼마나 또 기사거리가 좋습니까? 저는 이미자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짚고 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자 의원이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성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어디 저 밖에 있던 분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을 무기화한 거잖아요. 성을 도구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행태 이건 정말 없애야 될 적폐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인데 네. 거기다가 성추행이라고 네이밍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코 뚫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정말 여성 의제를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저분들은 네. 거기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서 있던 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분이 뭐 결혼도 포기하신 분이며 거의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옆에서 막 했던 그 거예요. 발언이 더 문제 아니에요? 더 큰 문제죠. 그거야말로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같은 근데 발언인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한 의원님은 성적 매개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자 의원이 그것도 더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자꾸 국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욕먹을 만 하지. 국회의원 아니신가 봐요. 아니 저도 욕 많이 먹어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동일체 원칙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무슨 욕 말이에요? 먹으면 다 같이 욕 먹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욕을 안 먹게 해야 되는데 천기를 너무 많이 근데 연설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제 어떻게 갈지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모임이란 초강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해라 요구가 지금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이 사보임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는 이유는 사보임 안 시키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총 결과가 12대 11 한 표 차이로 추인하는 걸로 했잖아요. 오신환 사보임 하면서 사보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서명한 사람이 13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원래 11명이 반대인데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명이 는 이유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그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들었기 예.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 하는 항의 표시로 약속을 깬 것이다. 네, 약속을 깬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두 사람이 더 지금 사인을 했고 방송에서 기자들한테 사보임 안 하겠다는 발언이 다 지금 돌아다녀요. 의총 말고 그전 방송에서 약속을 했고 의총에서 재확인을 한 거죠. 근데 또 그 이후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 자기 부정하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제가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최고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녹음된 거를 올리셨잖아요. 녹음.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의원께서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해주고 계신다. 두 분 때문에 우리 당 안이 지금까지 관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종적인 마무리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보면 사보임 안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분들이 마무리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무리를 잘할 걸로 예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사보임을 한 것이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리고 아까도 뭐 할 거예요, 권은희 예상이 돼요. 의원의 사보임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김관영 원내대표의 한 인터뷰를 보면 권은희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사임 의사를 이야기를 해서 사보임 절차를 단행한 것이다.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전과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 거짓말입니까? 전과가 올라가고 있는 이게 거예요. 같은 당에서 저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이 없는데 아니, 이제- 제가 아는 범주만 좀 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의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그쪽에서 통과된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신환 의원이 그 전까지 입장은 당론에 따른다고 하셨답니다. 당론에 따른다고 했는데 하루를 고민해봤는데 본인이 마음이 무거웠겠죠. 당론에 네. 따르자니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장이가 된 거 아니냐. 바꾸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왜 당론의 결정이 그렇게 나면 따른다고 했었고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은 하거든요.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당론 개념이 뭐냐면 우리 당에서는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가 당론입니다. 그렇다. 예. 근데 이제 과반수로만 되면 그냥 정치적으로 추인은 해주지만 당론은 아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한 겁니다. 소신과 다르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12대 11 한 표 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안 따른다는 걸 미리 공표를 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당론 투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구속력을 갖고
그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상당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걸 당론 투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당론 투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적 양상이에요. 설사 2001년에 옛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가 그때 말썽이 돼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론 투표라는 것도 더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2003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그 임시회의 중에는 사보임하지 못한다. 물론 훈시적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뒤에 그 뒤에도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거를 저는 국민들 앞에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리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선 당론 투표라는 것 자체가 강제로 이 사보임을 강요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이제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관행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할 일은 아니다. 전 그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거든요. 예컨대 저는 이제 당론으로 딱 결정을 해가지고 당의 입장을 따라서 뭐 거수기처럼 의원들이 투표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 안이 네. 국회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 가 있는 분들은 개인의 의사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을 갖고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본인의 의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그게 바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아니, 당 몫으로 그렇죠. 받은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같이 오래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되고 훈련돼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죠. 오래되면 사실은 이런 토론이나 과정들의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론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정당 환경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김관영 의원 말이 맞는지 오신환 의원이 맞는지 그 절차적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시간을 두고 많이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당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그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의원들의 입장도 있지만 당의 입장들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걸 합의를 못했을까? 이거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번에 바꾸는 선거 제도가 작은 정당한테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한 부분.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다른 큰 명분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누르고 있죠. 명분 때문에. 공수처라는.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바른미래당이 이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전 두 가지는 사실은 이번 과정을 보면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궁금해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뭐 공수처법, 검경수사법 이건 아니에요. 그거 두 개만 아마 패스트트랙 하자고 그랬으면 아마 다수 3분의 2 당론으로 아마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큰 무리 없이. 근데 가장 문제가 선거법인데 지금 선거법은 작은 당이 유리하다.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왜 있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의회주의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모든 당의 합의로 아마 됐으면은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게임의 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수당 연합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용인이 되면 아니 마치 두 팀이 축구 게임 하는데 조금 인기 좋고 실력이 있는 축구팀이 자기한테 또 더 유리한 축구 게임 룰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새로운 다수당 연합이 또 게임의 룰을 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의회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분상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리인데요. 이게 통과될 수 있느냐. 네. 말 그대로 이제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실리라도 있으니까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숫자가 한국당하고 우리 당 내에 합하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명 정도만 더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역구가 28개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는 지역구 28명의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민주당이나 민평당 사람들입니다. 바른미래당 힘내라. 제발 부결 좀 시켜줘라. 그러니까 그 당 의원들, 소수 의원들이 우리 당 쪽에 전화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28개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되면 28명 플러스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거법은 100% 부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요. 그러면은 선거법이 먼저 표결하고 공수처, 검경수사 그다음 표결해요. 그럼 나머지 법도 부결시키면 되지 않냐.
선거 앞두고요. 공수처법은 국민들 다수가 지지합니다. 선거법은요, 국민들이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야기였으면 이 최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은 혁혁하게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단식, 이정미 대표의 그렇죠. 단식,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된 그래서 지금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쫓겨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그때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네. 바른미래당 안에서. 가만히 안 있었죠. 그럼 말리셨어야죠. 그때도 반대 의견이 아니 그러니까 말리셨어야 되는 내부에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정당. 그때는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단식을 한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당과 합의해서 하라. 이 취지에서는 단식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해야 된다 단식을 했으면 우리가 말렸죠.